호주의 가장 큰 장점은 야근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이 지금 월 250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고 해요. 여기도 250만 원입니다. 온전히 나로 살 수 있게, 너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생활의 장단점? 제가 이제 올해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주 생활에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호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일단 호주는 한국보다 그 인구수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호주의 인구의 2배가 한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호주가 한국의 면적의 78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차이를 알고 시작하시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호주의 그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호주는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예요. 한국은 현재 29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지금 월 250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고 해요. 여기도 250만 원 냅니다. 저희 집도 월세가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더더욱이 그 세금, 물가, 전기값 이런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33%가 지금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한 달에 세금만 40만 원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밥 사 먹고 조금 필요한 거 사고 마음에 드는 쇼핑하면 일주일에 100만 원은 진짜 금방 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식을 안 해요. 여기는 이제 회사들이 회식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홈파티 문화가 많아요. 홈파티 문화가 많고, 만약에 파티를 한다고 하면, 회식을 한다고 하면 연중 행사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금 여기는 가장 큰 홀리데이니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파티 이런 식으로 연중에 한 번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요. 그리고 10,000원 이하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조그만 간식거리 드시고 싶으면 세븐일레븐에 가셔서 삼각김밥 하나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4,000원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물값이 2,000원, 3,000원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이하로는 10,000원 이하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시려면 정말 큰 마음 먹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국내 여행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친구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호주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저 국내 여행 8일 갔다 왔거든요. 250만 원 쓴 것 같아요. 250만 원 썼는데,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은 휴가를 간다고 하면은 보통 동남아로 휴가를 많이 가요. 왜냐면 거기 가면 호주 물가로 막 왕처럼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국내 여행은 잘 안 가고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갑니다. 여기 상담원 연결을 하면요, 이제 핸드폰이 고장났거나 보험사에 연결하거나 상담원 연결을 하잖아요. 1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폰을 그냥 켜놓고 자기 할 일 해요. 이어폰 꽂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처음 겪는 이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화가 났었어요. 2시간을 기다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소중한 2시간을. 근데 이게 너무 호주에서는 너무 잘 일어나는 일이라 커스터머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할 말 많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호주의 인터넷이 너무 이제 그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제가 2기가 파일을 보내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되게 낙후된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멜버른의 중심 시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1초에 2기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근데 아직 호주는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뭘 주문을 하잖아요. 그거
이제 잊을 때쯤 뭐가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막 총알 배송, 막 당일 배송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외국은 빠르면 2주일, 정말 뭐 마음 먹는다 그러면 한 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문을 하고 잊어버려야 해요. 의료가 사실은 좀 약간 양날의 검같이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그 동네 의원에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가거나 뭐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는 자체가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 나라의 영주권이 없거나 이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험 처리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감기에도 좀 5만 원이 아까워서 집에서 잘 버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은 사실 뭐 피부에 좀 뭐가 났다고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금방 의사 선생님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내 몸에서 아픈 게 나타날 때까지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치과 치료 가면 제가 한국말로는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클리닝 하는 거. 그거 하면 한국 돈으로 40만 원 나와요. 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40만 원이 나요. 그것만 하는데. 근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가지고 그거 스케일링 하는데 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치과 치료는 전 세계에서 진짜 알아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여기서는 치과 치료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 태국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쇼핑도 사실은 제가 막 멜버른 중심 가에 살지만 쇼핑할 옵션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한국은 진짜 정말 엄청나죠. 명동만 가도 엄청난데 여기는 옵션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쇼핑의 한정성, 거기다가 질은 안 좋은데 굉장히 비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마약이나 뭐 마리아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거리 불황자 분들은 사실은 약을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해코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호주가 굉장히 한국에서 먼 나라잖아요. 진짜 정말 마음을 먹고 가야 막 16시간, 17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가족을 보러 가거나 방문하기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대충 기억하고 있는 호주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그럼 호주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호주의 가장 큰 장점은 야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데요. 저도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아직도 한국에서 그렇게 야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야근 문화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되게 중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연차를 쓰든 아파서 병가를 쓰든 제가 쓰는 제 마음이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보스가 저한테 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심지어 아프잖아요. 그러면 보스가 여기서 뭐하냐?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잘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회식 문화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회식을 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마찰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회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일 끝나고 직장 동료랑 맥주 한 잔 먹고 그냥 거기서 헤어지는 정도? 그렇게 그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낙 1차, 2차를 갈 수 없는 맥주를 2개 시키면 거의 밥값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딱 간단히 먹고 헤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호주의 대자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 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그 해소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자연에만 가도 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근데 여기 멜번 시티도 그렇지만
이게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시티고 인구 밀도수가 한국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좀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면은 강변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바닷가도 트램을 타면 한 20분 거리에 있거든요. 트램을 타고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바닷길을 쭉 따라서 걷기도 하고 되게 좋은 점은 어디에 살든 제가 어디에 이사해서 살든 집 근처에 공원이 2개씩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지금 저희가 사는 데가 시티 중심에 살고 있지만 바로 집 뒤에 바로 3분 거리에 아주 큰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산책을 하면서 강아지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렇게 자연에 저를 내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의 최대 장점은 저는 온전히 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많이 따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뭔가 스펙을 쌓기에 되게 바쁘잖아요. 제가 약간 좀 쇼크를 먹은 게 이제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왔으니까 한국에 살 때는 막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모전도 엄청 많이 나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막 이제 수사 경력이랑 막 공모전 이런 자격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력서를 낼 때 그런 거를 좀 적어서 냈더니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왜 땄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별로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디자인을 잘하고 있으면 제 실력이 뛰어나고 출중한 게 그냥 증명이 되면 그런 걸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남과 비교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머리를 볶던 노란색으로 하던 뭐 화장을 진하게 하던 온전히 나로 살 수 있게 너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저절로 무소유가 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호주인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약간 일본 사람들에 가까운 약간 실속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물가가 비싸고 살기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있겠지만 이들은 실속을 좀 중시하는 편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 남에게 보여지는 거, 뭐 명품으로 나를 증명하는 거 이런 삶 말고 뭐 생선을 살 수 있으면 생선 하나, 귤을 살 수 있으면 귤 하나 이렇게 뭔가 실속 있게 소비를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에 별로 치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회사 생활 처음 여기서 할 때 저는 막 한국에 다닐 땐 정장 입고 막 힐 신고 이렇게 다녔으니까요. 근데 이들은 정장도 그냥 뭐 프리하게 입고 거기에 운동화 신고 맨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쇼크였거든요. 막 한국의 서울 중심지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막 명품 벨트에 명품 지갑에 뭐 백에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도 명품을 안 하고 그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엔 좀 되게 적응이 안 됐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나게 뭐 부자여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왜 멜버른을 유독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미술, 예술, 음악을 되게 사랑하는 그 도시의 분위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매해 이벤트도 굉장히 제가 가서 막 사진을 찍고 이거를 인스피레이션으로 제가 제 머릿속에 각인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벤트들이 많아요. 디자인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음악이나 예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장려하고 뭐 코미디 페스티벌,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굉장히 그런 이렇게 축제나 예술을 지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무료로 예술을 관람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진짜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도덕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호주에서 핸드폰을 7번이나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고 지갑도 한 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 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전화해서 저한테 다 돌려줬고요. 심지어는 지갑을 떨어뜨린 곳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길에서요.
사람들이 지갑이 떨어졌지만 지갑을 터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되게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제 친구는 지갑을 그 카메라를 시드니에서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지하철에서 잊어버렸대요. 근데 거기 그 Found and Lost 거기 센터에다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제 친구 카메라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 많은 시드니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훔치거나 가지려 하지 않고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다른 걸로도 어떻게 비춰지냐면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뭐 트램을 타거나 기차를 탈 때 기차가 1분 지연이 될 정도로 그분들의 안전, 그분들이 기차를 잘 탈 수 있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그 병원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큰 병이 생겨서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받고 만약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웨이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웨이팅이 길어져서 좀 긴급한 환자 위주로 먼저 이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순서가 좀 늦으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모두 다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음식의 다양성이 조금 인정해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호주도 다 민족 국가로서 성공한 하나의 나라로 인정되는 나라라서 막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정말 국적이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현지 음식을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뭐 중국 명인이 만든 손만두, 뭐 인도인이 만든 진짜 인도 카레, 뭐 한식집도 진짜 한국 사람이 만든 한식집 같고요. 이런 모든 그런 문화의 다양성과 존중을 인정받는 분위기라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베지터리언이잖아요. 어느 음식점에 가도 베지터리언 옵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가지고 있으시든 어디에 가셔서 음식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동물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고양이를 예를 들면 고양이는 방목량이 많아요. 방목량이 뭐냐면 주인이 있어요. 뭐 고양이들 주인이 있어요. 인식표가 있고 다 있는데 고양이가 자기 집 주변에 산책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고양이한테 해를 하지 않고 고양이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고양이가 자유롭게 자기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뭐 부비부비하고 막 사람들한테 아는 척 다 하고 집에 돌아와요. 근데 그런 고양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고양이들이 이 주변에 진짜 많고요. 강아지는 말할 수도 없죠. 강아지 해변. 강아지들만 가는 해변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멜버른에 왔을 때 해변에 가고 싶어서 이제 막 검색해서 갔는데 제가 잘못 알고 해변에 간 거예요. 강아지 해변에 간 거예요. 막 강아지 똥이 뚱뚱 떠다녀요, 그 해변에. 근데 제 눈앞에 석양에 노을이 지는 그 뷰에 40마리 강아지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속 그 얕은 물이 굉장히 얕아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기 좋아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보는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이 좀 살기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주는 외모 평가를 하지 않아요. 외모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주에 있는 동안 외모 평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부터 모르는 분이 제 외모 지적을 해요. 막 피부가 까맣다는 등, 막 뭐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는 등 막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외모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고 외모 평가를 하지 않는 나라라서 TV로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예쁘고 막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호주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호주는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TV에 나와서
이제 뭐 방송도 하고 드라마도 찍고 그리고 광고 모델도 진짜 정말 개성 있는 모델들 정말 많이 촬영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모델 막 완벽한 몸매를 가져야 되는데 뭐 가슴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이 근육질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고 이렇게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TV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도 저절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의 영향이 10대나 뭐 어린 20대 친구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양하고 우리는 각자 개성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그런 인식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른 것도 포함되는 게 뭐냐면 저한테는 나이예요. 저는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한국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나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바운더리를 자기가 정해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20대가 입는 옷이지 30대가 입는 옷이지 아줌마가 아가씨 옷을 입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바운더리는 한국 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바운더리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한국과 호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아시다시피 뭐 50대도 저와 친구가 될 수 있고 10대도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나이의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국과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호주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한국이 좋냐 제가 호주가 좋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에 살던 상관이 없고 어떤 필터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답이 전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사실은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잘 받아들이시고요. 그 순간에 여기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지 못하는 그런 것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이 좋길 바라고